에크모 과정에서 이 퍼스틸리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ECLS 및 CPB에서 사용되는 이 전통적인 혈액 펌프는 이 컨티뉴스 플로우고, 이 non-pulsed 모드에서의 이제 혈류를 보통 전달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심장은 박동성, 퍼스틸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박동성이 존재하죠, 이렇게. 근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라던가 뭐 이런 롤러 펌프도 마찬가지로 이 박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A라인 웨이브 롤러 펌프가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돼서 A라인 웨이브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횟수마다. 근데 이거는 박동성이 아니고 컨티뉴스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하는 뭐 에크모도 이 컨티뉴스 플로우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뭐 센트리퓨갈은 이 회전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이런 형태의 웨이브도 나오지가 않지만, 이 둘 다 이제 이 컨티뉴스 플로우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펌프는 이제 컨티뉴스하고 이제 non-pulsed 모드에서 이제 혈류를 전달을 하게 되고, 대부분이 순환 과정에서 이 CPB 장치에서 이제 펄스틸을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모드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는 있는데, 그런 모드를 통해서 이제 펄스틸 이제 플로우를 이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일반 센트리퓨갈 펌프도 어떤 특정 제품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롤러에서는 어떤 모드를 조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에크모 장치의 경우에는 이제 펄스틸 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는 에크모 장치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에는 아마 펄스틸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메도스 제품이라던가 이제 이런 제품에서는 이제 펄스틸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에크모 또는 이제 CPB에서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론상으로는 이제 펄스틸 플로우가 이제 장점이 있다, 이런 뭐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생리적으로 이제 심장에 의해서 펄스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이 만들어주면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체외순환, 이제 CPB 과정에서 이 펄스틸 플로우로 만들어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단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논문 하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그 장점도 있지만, 뭐 센트리퓨갈도 마찬가지고 다 뭐 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펄스틸 플로우의 장점을 이용을 해서 이 CPB에서 그 모드를 조정을 해서 이제 펄스틸로 만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는데, 에크모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22년 차인데, 저도 22년 차 동안 거의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에크모를 돌려본 적은 저는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뭐 외국에서는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그걸 사용 안 했다는 거는 불편하기도 할 뿐더러, 뭐 센트리퓨갈처럼 뭐 어떤 그런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펄스틸 서포트의 가장 큰 제약은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이제 피지올로직 이 펄스 웨이브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기계적인 이 어떤 그 큰 제약, 리미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약이 될 텐데, 이게 얼마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세지면, 옛날에 에크모의 경우에 에크모 제품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에 그 어떤 이제 좀 부드러운 플라스틱 피스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이 밖에 롤러가 있어서 얘 눌렀다가 이 모네이 밸브입니다. 이 누르고 계속 눌러서 이제 펄스를 만들어내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에크모로 나왔는데, 세종병원에서 이제 있을 때 이거 에크모로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이 펄스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제 이제 CPB 과정에서 이제 펄스틸 플로우를 만들어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자체가 기계가 왔다 갔다 이제 눌러주면서 그 펄스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들어왔다가 얼마 세종에서 그냥 그 실험 환자한테 적용해서, 실제 이제 그 세종병원의 부장님이 실제 그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회로가 우리 혈관같이 그렇게 뭐 적응성이 그 튜빙이, 이런 것들이 적응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를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이 압력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험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뭐 근데 펄스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이제 있었지만,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아직까지도 이제 펄스틸과 넌 펄스틸 플로우에 대한 어떤 이제 컨트로버시, 이 논쟁은 뭐 아직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는 아직도 뭐 롤러가 좋다, 어느 병원에서는 뭐 센트리프갈이 좋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뭐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주 오래된 얘기고, 이거에 대한 뭐 논문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발생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롤러보다는 뭐 롤러 펌프에 대한 이게 뭐 펄스를 만들어 주면 장점도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보고된 몇 가지 이점은 이제 미세순환 개선,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좋아진다는 건데, 이게 우리 CPB라던가 에크모에서 이 non-pulsed flow의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이 장기에 이 골고루 이 혈류가 공급이 되냐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우리가 원래는 그 심장에 의해서 이 펄스틸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데, 이 갑작스럽게 최순환이나 에크모 과정에서 넌 펄스틸 플로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이게 그 각각의 조직에 이 산소를 정확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펄스 플로우의 이 가장 큰 이점, 주장하는 가장 큰 이점은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마이오카디알과 장기론 세레브랄, 그 다음에 레날, 스플래닉 퍼퓨전이 이제 개선되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 가장 펄스틸의 장점이 이거고, 하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도전해야 할 어떤 챌린지로는 이 서킷의 이제 구성에 의한 이 에너지가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성, 그 다음에 이제 헤마톨로지컬 이펙트가 이제 이런 문제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혈액 손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센트리퓨갈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롤러 펌프나 센트리퓨갈로 인한 이 펄스가 과연 이 얼만큼 이런 헤마톨로지컬 이펙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건데, 예, 얼마 어저께 뭐 그런 비슷한 논문을 하나 리뷰를 했었는데, 예, 확실히 이제 롤러 펌프 그런 펄스틸과 넌 펄스틸을 봤을 때, 이 펄스틸에서의 이제 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 햄과 이제 글로빈으로 보통 이제 글로빈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게 이제 헤모글로빈이 분리가 되면 햄과 글로빈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핑크색 이제 유린이 발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게 더 훨씬 이래보다는 이 펄스틸 플로우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이 CPB의 시간, 그 다음에 ACC 타임이 더 길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당연히 더 확연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에너지 손실은 이제 옥시네이터와 이 서킷 모두에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적절한 회로의 선택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튜빙이 갈수록 보시면 처음에는 컸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프레셔 로스, 압력 손실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도 보지만 이제 에너지 손실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손실은 당연히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대체가 되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속도입니다.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손실된 만큼 이제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속도에 의해서 이제 이런 헤마톨로지컬한 이펙트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 적절한 회로의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해지는데, 이제 에너지 손실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캐놀라라던가,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 그 다음에 이런 회로들이 가장 큰 거를 사용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거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에너지 손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너지 손실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회로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벨로시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벨로시티가 증가한다는 건 이 젯 플로우가 이제 결국에는 형성이 된다는 거고, 이
제플로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회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 혈관은 결국에는 이 플로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뭐 에올타든 어디든 이 캐놀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캐놀라가 이렇게 가장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이거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쪽은 컸다가 들어가는 부분 크고 이 부분은 작게 될 수밖에 없는데 캐놀라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jet플로우가 형성이 되면 이 혈관의 이 플로우의 속도에 의해서 이 혈관 벽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엔도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혈액 손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거를 자꾸 사용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에너지 손실로 인한 제플로우, 그 다음에 혈액 손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절한 회로의 선택이 이제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뭐 CPB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이제 롤러 펌프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ECLS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요즘은 거의 뭐 사용될 일이 없을 텐데, 이 롤러 펌프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제 인넷 비너스 드레이니지는 이제 그래비티, 어떤 중력, 그 뭐 사이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필요했고, 이로 인해서 이 펌프와 이제 환자 사이에 이제 사이폰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높이 차이로 보통 이게 두게 되는데, 이 차이가 최소 이제 60cm 이상은 돼야 됩니다. H2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m 이상 나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내추럴 드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2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여기는 1m 되면 뭐 더 좋겠죠. 높이 차이가 더 높아지니까. 사이폰 이펙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펌프는 이제 환자와 비교해서 이제 100에서 150cm만큼 높이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VABD 보통 이용을 하는데, 우리 이제 CPB를 운영을 할 때, 이게 환자가 누워있는 테이블이고, 뭐 심장에 미치고 뭐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리저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리저버가 있고, 여기 환자가 이렇게 연결이 내려오는데, 이 높이 차이가 이 최소 60cm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1m 이상 되면 좋고요, 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회로의 라인을 줄이기 위해서 이 리저버의 위치를 뭐 여기까지 올렸다. 라인을 높이 올리면 높일수록 라인이 짧아지니까 뭐 히모달류션이 더 줄어들겠죠. 만약에 원래는 60cm 이상을 이제 높였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20cm 정도 차이밖에 안 뒀다. 그러면 드레인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를 40cm H2 보통 이래서 보통 압력을 40 이상 걸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 VABD를 이용을 해서. 뭐 20을 줄 거냐 30을 줄 거냐 백큐물 마이너스, 이거는 그 높이 차이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60cm 이상 유지가 됐는데 드레인이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이제 다른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캐놀라 사이즈가 작은 건지, 아니면 캐놀라의 포지션 자체가 적정하지 않은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지. 이 충분한 캐놀라 사이즈를 작게 넣어놓고서 백큐물 당연히 이제 그때는 백큐물 사용해야 돼, 작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그 캐놀라 사이즈를 줬다고 했을 때 드레인이 안 되는데 백큐물 한다고 드레인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포지션을 확인을 해서 드레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VABD는 보통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높인다고 드레인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이폰 이펙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펌프는 이제 이건 뭐 150 높게 할수록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넷 비너스 라인 전반에 걸쳐서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자의 심장이 이제 RA라고 했을 때 캐놀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롤러 펌프가 연결이 될 텐데, 이게 환자한테 이렇게 들어가겠죠. 옥션이 들어가 중간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부분에 이제 그 네가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센트리퓨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롤러는 더 심하게 걸립니다. 계속해서 눌러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 누르는 부분에서의 네가티브가 상당히 이제 심하게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인넷 비너스 라인에 형성되는 음압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한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로 인한 어떤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뭐 공기가 없었는데 이 RA에서 이제 이게 줄어들어서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자체적으로 캐놀라 전반에 걸쳐서 다 공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에어가 이제 발생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에어를 집어넣어 주지 않는데도 자체적으로 에어가 캐비테이션을 위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네거티브가 극도로 이제 심하게 걸리기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럼 이제 당연히 적혈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혈구로 생성된 것들은 다 파괴가 되는 거고, 그다음 혈흔의 공기 형성, 그다음에 에어 엠볼라이, 이제 그런 공기로 인해 이제 이게 들어와서 환자한테 들어가는 이제 에어 엠볼라이를 이제 발생할 가능성을 뭐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펌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V에서 중요한 게 이런 캐비테이션 자체, 뭐 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벤트가 뭐 보통 LA나 LB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벤트도 똑같이 이제 내가 이것도 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이 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석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뭐냐 이쪽 안에서 카테터 자체에 의해서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가 심하게 걸리게 되면 이 자체 내에서 계속 쩍쩍 무슨 채찍 소리 나게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거티브가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에어가 그때 한번 캐놀라 쳐다보십시오. 캐놀라 라인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라인의 에어가 마이크로 버블들이 엄청 많이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캐비테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뭐 뭐 튜브에 그 필드에서 뭐 니드를 하나 꼽는다던가, 아니면 이 롤러 펌프 들어오는 전단에 이제 원웨이 밸브를 하나 설치를 해서 이 안에서 여기에서는 컬랩스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만 컬랩스가 되지 않으면 여기는 컬랩스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 에크모나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하는 에크모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서버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 RA에서 만약 캐놀라가 들어가 있고 왔는데,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블레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방광 같이 생겼다고 해서 블레더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제 롤러에 연결이 되고, 여기 에크모로 들어가고, 여기도 환자한테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이 평소에는 이렇게 부풀어 있다가 만약에 이 롤러에 의해서 이쪽에 이제 캐놀라에서 뭐 이 안에 볼륨이 없던, 뭐 아니면 포지션이 좋지 않던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라인이 컬랩스가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컬랩스 되지 않도록 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블레더인데, 이 서브 레귤레이터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다 이제 시스템이 이 롤러 펌프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네거티브가 형성이 돼서 이게 줄어들게 되면 이거에 대한 압력이 측정이 되면서 이 롤러 펌프의 이제 RPM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완전히 줄여버려서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 비너스 라인에는 네거티브가 형성이 되지 않게 보통 이렇게 하는 서브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것도 안 들어. 이것도 이제 그 시제품이 들어와서 제가 보기도 했는데 하다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큰 뭐가 없다 이래서 이것도 되지가 않고, 하여튼 이 캐비테이션은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게 공기 발생에 문제가 되고, 이게 에어 엠볼리즘에도 문제가 되고,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한다면 이런 서버 레귤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롤러 펌프가 음압이 형성이 되면, 음압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센싱이 돼서 형성되지 않도록 이 롤러 펌프의 RPM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 CPV에도 그 S5에 보면 설정을 해 놓으면 롤러 펌프도 마찬가지지만 이 카드 플레저 펌프도 어느 정도 압력, 만약에 뭐 알람이 있고, 그다음에 얼럿 모드가 있는데, 알람이 만약에 250으로 해놨다, 300으로 해놨다 예를 들어, 그럼 이 알람에서는 만약에 만약 카드 프레저를 주고 있는데 250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롤러 펌프가 자동적으로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하게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 300이 되게 되면 이거 스탑인데 펌프가 그냥 스탑을 해버립니다. 저는 딱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알람을 크게 울려주게 되는데, 그렇게 확인해서 카드 프레저가 압력이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환자한테 이 퍼퓨전 과정에서 이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받지 않도록 이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고, 만약에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롤러 펌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압력이 측정이 돼서 롤러 펌프 회전도 같이 줄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가장 큰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롤러 펌프는 이제 포지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이제 변이, 롤러가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고 이런 이제 회전에 의해서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로 이 포워드 플로우를 이제 형성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포워드 플로우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센트리퓨갈은 이렇게 보면 뭐 이게 뭐 에어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네가티브, 거꾸로 이제 이 백워드 플로우도 형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클램프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롤러 펌프는 오클루전만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면 포워드 플로우만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티브로 이제 그 백워드 플로우는 형성이 되지 않는데, 그 플로우의 양은 이제 튜브 사이즈와 이 펌프 스피드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롤러 펌프의 플로우, 이 카디악 아웃풋은 그 튜빙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제 RPM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게 4분의 1이냐 뭐 8분의 3이냐 2분의 1이냐에 따라서 이 RPM이 100회라고 하더라도 이 플로우의 이제 그 양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튜브 사이즈를 바꿔서 이제 보통 운영을 해서 플로우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롤러 펌프의 장점은 이제 낮은 혈류량에 유리한 겁니다. 그 센트리퓨갈 펌프를 보면 이 플로우 이제 그 브로셔라던가 그 특징들을 보면 센트리퓨갈의 펌프가 가장 미니멈이 뭐 500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맥시멈 플로우가 얼마, 이 미니멈 플로우가 얼마 나와 있는데, 이래서 이제 그 소아에서 특히나 작은 네오네이트, 뭐 인판트 이런 데서 이 센트리퓨갈을 사용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이 500 이하의 플로우를 형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성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센트리퓨갈은 어느 정도의 RPM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데, 이 500 이하의 플로우에서는 그 센트리퓨갈을 사용하기 쉽지 않아서 대부분 소화 수술에서는 대부분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롤러 펌프가 아주 0부터 이 플로우를 0부터 플로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화에서는 이 센트리퓨갈보다는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뭐 롤러 펌프, 그 센트리퓨갈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센트리퓨갈의 이런 어떤 그 기계적인 리미테이션 때문에 롤러 펌프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큰 친구들, 뭐 큰 아기들 이런 친구는 당연히 뭐 센트리퓨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혈류량에 이제 로어 플로우 레이트에 이제 유리를 해서 소아에서는 보통 이제 그 심장 수술에서는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